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단순히 영어 발음이 아니라 관련되는 지식도 함께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내용으로 챗 GPT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챗 GPT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많은 언어학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챗 GPT, 챗은 이제 우리가 글, 말 이런 거를 표현하지요. 특히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할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만약에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할 때는 채팅해봐 이런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환경에서 대화에 관련돼서 혹은 글과 관련될 때는 챗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제너러티브는 이 제너러티브의 뜻은 뭐냐면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새롭게 뭔가를 창조해내는 과정. 낳다라는 우리말 표현이 있죠. 뭔가를 새롭게 낳게 되는 것. 이런 표현이 바로 제너러티브가 됩니다. 이 표현은 한자로는 생성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T가 의미하는 거는 pre-trained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pre에 해당되는 단어의 의미는 먼저, 미리, 이전에 이런 뜻의 접두사로 쓰이고 있죠. 어떤 앞에, 앞전자, 한자어의 앞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라는 우리말이 있죠. 미리, trained, 훈련받은 혹은 학습된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연관지어서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하겠죠. 그래서 그걸 학습을 해서 축적을 해놓고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의 컴퓨터가 있다면 그 컴퓨터를 통해서 트랜스포머가 일어나는 거죠. 트랜스포머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영화 트랜스포머를 보신 분들이 있겠는데 변형되는 거죠. 만약에 자동차였다가 사람으로도 변신되고 그러니까 일종의 변신 로봇 같은 그런 거죠. 과거에는 초기의 그 장난감 형태 중에서 변신 로봇이라 그래서 많이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거를 이렇게 모양을 바꾸면은 자동차가 되기도 하고 사람이 툭 나오기도 하죠. 그게 영화로 구현된 게 바로 트랜스포머라는 그 영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F 발음은 제가 지금 편하게 발음하고 있는데 뒤에서 F 발음에 관련되는 어, 표기도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려워 보이는 내용들이죠. 사실 미리 훈련 받아서 생성하고 변형한다. 이게 선뜻 와닿지 않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 게 바로 우리가 챗 GPT를 이해하는 기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챗 GPT는 어떤 지식을 기반으로 했느냐라고 살펴보면 언어학입니다. 이 언어학에서 이런 용어를 비슷하게 쓰는 사람이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촘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암 촘스키라고 발음하는데 현대 언어학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쳤죠. 이 사람의 이론이 바로 변형 생성 문법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형 생성이라고 하니까 한자로만 옮겨 놓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표현으로 보이는데 이 변형 생성이라는 것은 어떤 말을 어떤 의미를 혹은 어떤 지식을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인간의 지능, 언어적 환경이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 사람의 체계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내용이 저는 이런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사람은 오늘 조금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자, 마음 단단히 하시고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이제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의 데이터가 축적돼 있고 여러분이 그 AI가 판단할 때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편하게 나라고 하세요. 저예요, 저. 자, 세상에서 가장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사람이라는 그런 일반적인 지식이 바로 너라는 거죠. 그럼 답은 너잖아요. 유 하나, 유.
이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너지요. 정답은 너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변형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답은 너였어요. 그러면 이제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두 글자로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사람을 두 글자로 하면 당신. 다른 표현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두 글자로 해보세요. 여러분도 이름을 대도 돼요. 두 글자로만. 이렇게 새롭게 변형되면서 대답을 해낼 수 있죠. 인간이 가진 언어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하면 generative, 바로 여기에 새롭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변형이 됐죠. 문장 구조가 변형이 되는 겁니다. 한 글자였는데 두 글자로 만들 수 있죠. 만약에 세 글자로 하면, 까짓 한 김에 그냥 10글자까지 제가 만들어 놨어요. 자, 만약에 세 글자로 해봐라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사람을 세 글자로 한다면 네 얼굴. 자, 계속 가봅시다. 네 글자로 하면 거울 봐라. 다섯 글자로 하면 뭐라 해도 너. 여섯 글자 아무리 봐도 너. 일곱 글자 진짜 양심 없다 너. 여덟 글자 다시 생각해봐도 너. 아홉 글자 너 거울 본 적 없는 거야? 열 글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 자, 새롭게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축적된 데이터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사람을 이렇게 유라고 했는데, 그 유가 바로, 전 친구한테 맨날 그런 표현을 써요. 변형 생성 문법 할 때. 여러분도 오늘 열받은 친구 있으면 이런 강의 한번 보내보세요. 야,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여기 담겨 있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사람은 너. 이렇게. 그러면 인간이 가진 새롭게 만들어내는 능력, 새롭게 만들어내는 능력을 바로 제너러티, 생성한다는 거죠.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 수도 달라지고 문장도 달라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또 제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막 비꼬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젠 좀 좋은 표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변형과 생성이라는 거예요. 영어 단어에서 어떤 우리가 표현을 딱 접했을 때 그 안에 담긴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PT라는 표현에는 바탕에 언어학적 지식을 깔고 있는 거예요. 글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가 나를 사랑한다, 혹은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 이 표현이 있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걸 그냥 하나의 구로 나타낼 수 있죠. 그의 나를 향한 사랑은,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변형했죠. 또 새롭게 만들어냈죠. 혹은 그가 나를 사랑함은, 혹은 나를 그가 사랑함은, 이런 식으로 본질적인 의미는 같고 내용은 같은데 변형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틀을 인간의 언어 구조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후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를 1995년부터 쭉 해오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호학적 지식이나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복잡하게 써낸 글자도 읽어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변형하고 생성하는 언어의 힘을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본질적인 언어 능력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GPT를 좀 다르게 이용을 한다 그러면, 어떤 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프리-트레인드가 돼 있기 때문에 훈련 받은 거죠. 그 많은 정보를 입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AI라고 한다면, 저를 그냥 AI라고 해본다면,
여러분들 어떤 질문을 했을 때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명한테 정말 다 다른 문장과 다른 어감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GP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글을 확장하게 되면은 아까 처음에 제가 짧게 했던 너에 해당되는 이런 다양한 말들을 또 글이 길어지면 혹은 여러분을 대상으로 천자 이상으로 좀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죠. 어느 동네에 살고 키는 얼만데 뭐 나이는 어떻고 부모님은 어떻고 학교 어땠고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쓰면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길게 늘려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짧게, 저는 앞에서 10자까지만 했지만 여러분의 어떤 직업이나 아니면은 환경, 가정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정의해서 여러분들 글로 쭉 풀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글이 편지가 될 수도 있고 수필이 되고 논설도 있고 소설, 이 능력을 AI한테 쌓아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변형시키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언어학적 원리를 이제 인공지능에 심어준 것이 바로 GPT라고 표현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GPT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바로 이런 언어학적 원리를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GPT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발음 이야기를 많이 못해서 트랜스포머라는 단어에서 폼을 가져와 봤습니다. 영어의 F 발음은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마찰을 시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form이라고 했는데 리을과 미음, 받침을 표기를 했습니다. 한 번에 했죠. 우리말에 해당하는 삶, 그 글자 원리와 같습니다. 리을, 미음이 받침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저 글자를 우리는 삶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글자에서 뭐 미음을 좀 강하게 발음하듯이 form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F 발음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저 글자로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변형과 생성이 가능한 인간의 언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글자를 표기했을 때 피읍 아래의 작은 동그라미는 F 소리야 라고 인식하면서 F에 해당하는 발음을 표현하는 거죠. 자, 오늘은 GPT라는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의 그 글자 혹은 문자로 표기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F 발음, 특히 그 트랜스포머에서 트랜스는 이렇게도 사용됩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도란스라는 말이 일본어 발음인데 트랜지스터라는 발음에서 그 앞에 TRANS가 바로 요게 이제 일본식 발음으로 도란스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도란스처럼 이렇게 그 변압을 변경시키는 이런 기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F 발음은 여전히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치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